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신혼부부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두 사람. 외부 침입의 흔적도 금품 피해도 도망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상식을 뒤엎는 완벽한 범죄의 그림자, 그리고 진실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제 사건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6살의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모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아내 김모 씨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고 신혼부부의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그릇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부부는 매우 화목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런 신혼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일요일 두 부부는 평소처럼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파트 관리사 무소 직원이 수도 검침을 위해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외부인에게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주민들은 두 부부의 집에서 아무런 소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27일 월요일 남편이 출근하지 않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단 결근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회사 측은 남편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남편의 어머니가 급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두 사람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의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베란다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권도 있었고 현금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 남편의 시계와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가출을 한다면 최소한의 물품은 챙겨갔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도 휴대전화는 필수품이었는데 그것조차 두고 갔다는 것은 계획적인 외출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혹시 범죄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없었고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두 사람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면 거실 소파 쿠션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시트를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복도를 찍은 카메라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 3월 26일 오후 이후로 두 부부가 집 밖으로 나간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문을 통해서는 나가지 않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단 한 명,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이 일요일 저녁 10시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집에서 난 소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부부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갈 계획이 있었는지,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는지,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납치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협박 전화도 없었습니다. 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시신이 없었고 혈흔도 없었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만한 상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인간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에게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는 남편과 3년간 연애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깊은 관계였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박 씨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헤어진 후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재결합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얼마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3월 26일에는 집에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그날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량도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박 씨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갑자기 차를 세차했고 실내 청소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세차장 직원은 매우 꼼꼼하게 청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저녁 시간대에 해운 대구 인근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그날 저녁 잠깐 드라이브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차를 몰고 나갔고 바닷가를 지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를 구속하거나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은 많았지만 정황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목격자, 자백 등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찰은 다른 각도에서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두 부부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했거나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박 씨를 중심으로 좁혀져 갔습니다. 그녀 외에는 두 부부를 해칠 동기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신고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따라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이는 박 씨가 집착적인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박 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평소 사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는 식의 이상한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죄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았고 완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들과 결합되면서 박 씨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더 이상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녀에게는 묵비권이 있었고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법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두 부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신원 불상 시신 정보를 확인했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을 잃고 어디선가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유령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시신이라도 발견되면 적어도 장례를 치르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도 있었고 사람들도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미제 사건 전담팀에 넘겼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 사건 재조사 붐이 일었습니다. 과거 기술의 한계로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최신 과학수사 기법으로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수거했던 증거물들을 다시 꺼내어 듀얼 검사, 미세섬유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채취한 지문과 듀얼은 모두 두 부부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정당한 방문 이유가 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범인이 매우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거나 둘째,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집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박 씨에 대한 조사도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를 강제할 방법은 없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만약 이것이 계획적 범죄라면 범인은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시신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아무리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해결 상태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이제 8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소원입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까지 딸의 소식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제 사건은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팀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고 혹시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이 개발될 때마다 증거물을 다시 분석합니다. 또한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해주기를, 혹은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연락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미제 사건이 수십 년 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의 자백이나 우연한 발견 또는 새로운 증언 등으로 말입니다. 부산 신혼부부 사건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완벽한 범죄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 법의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원칙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 단서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사건은 법과 정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법은 무력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범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이자 진실을 향한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음으로써 언젠가 밝혀질지 모를 진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사라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는 한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행복했던 신혼의 일요일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그리고 함께 웃고 있었을 그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남긴 것은 오직 사진과 기억, 그리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진실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제 사건 속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